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정말 깜놀 5년 있다가 5천만 원을 주는 상품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그냥 매일 한 잔씩 그냥 공짜로 준다라고 본다면 1088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 도약 계좌 있죠. 요거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요 내용을 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도 청년 도약 계좌를 이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었는데도 아이 나랑 안 맞아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저축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말 피해갈 수 없다. 바로 청년 도약 계좌. 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정말 깜놀,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쌤TV 이자율 때문에 저축을 할까 또는 말까 고민하신 적 있죠? 만약에 연간 한 8에서 9% 정도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연간 8에서 9% 이거 주식이 아니고요. 그냥 이자, 확정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 뭐 연간 한 8% 준다? 그러면 이거 안 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도 알고 계신 청년 도약 계좌. 에이, 그거 다 들어봤는데 그거 뭐 나랑은 안 맞아. 기간도 막 5년 채워야 되고 막 그래서 못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쌤TV 이 청년 도약 계좌가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인 건 맞아요. 뭐냐면 최대 70만 원을 저축을 했을 때 5년 있다가 5천만 원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은행에 말이죠. 7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사실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5천만 원 안 나옵니다. 5천만 원 안 나오고 얼마가 나오냐면 4,561만 뭐 2천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 도약 계좌와 차이가 얼마냐? 청년 도약 계좌가 일반 정기 적금보다 얼마를 더 주는 거냐면 무려 5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52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한 10원만 싼 주유소도 막 일부러 돌아 가갖고 줄 서갖고 넣는 분들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5년 동안 452만 원을 더 준다는 건 1년에 90만 원을 더 준다는 거고 월로 얘기하면 75,258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거야.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안 받고 도대체 뭐 주유소 10원 5원 더 싼 데 가서 그 뭐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에이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맞아 나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 금액 452만 원을 준다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타벅스의 커피로 얘기하자면 스타벅스 커피를 그냥 매일 한 잔씩 그냥 공짜로 준다라고 본다면 이게 몇 번을 받아 먹을 수 있냐면 100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잔수로 얘기하면 1088잔 1088잔을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1년 365일이죠. 3년 동안 매일같이 한 잔씩 그냥 주는 거야. 이런 정도의 혜택인데 이걸 안 하겠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위크 포인트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가 34세 이하여야 되고 34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군대의 복무 기간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세보다 조금 더 군 복무 기간까지 연장된 만큼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연령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에이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연령이 맞아도 대부분의 분들은 아 근데 내가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은데 5년을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내가 돈이 묶인다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이사 갈 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 올려줄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내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그죠? 뭐 비싼 뭘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상반기에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다라는 거죠. 자, 필쌤TV 첫 번째는 말이죠. 가구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 가구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구소득 중에 중위 가구소득의 180% 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연소득 세전으로 7,50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가구소득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나랑 같이 사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구 중위소득의 180%까지 이내로 해줬는데 이게 25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웬만하면은 뭐 진짜 부모님이 은행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걸려서 안 됐던 분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있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기준이 557만 1,113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250%가 920만 6,523원. 그다음에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1,178만 6,643원. 그다음에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32만 4,738원 이하면은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은행장이다 이것만 아니면 같이 살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대폭
기준이 완화됐다. 자, 두 번째는요. 중도 해지 시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내가 뭐 집을 사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또 뭐예요? 뭐 나 지금 보증금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5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존에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하고 정부 기여금을 줍니다. 근데 물론 정부 기여금을 5년치를 주지는 않죠. 3년간 유지했는데 5년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부 기여금의 60%까지는 준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과세 혜택도 다 주고 3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 안 물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기여금을 원래 5년 동안 주려고 했던 그 기여금의 60%를 3년만 유지해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정말 이거 떠먹여주는 거죠, 이것도. 떠먹여주는데 막 뱉어내는 거야. 이거 안 하겠다는 건. 입에 막 넣었는데 막 뱉어내는 거야. 안 먹겠다고. 이거는 아니다. 자, 셋째.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특별 중도 해지 사유라는 게 뭐냐면 3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야, 이건 난 진짜 특별히 해지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유지시켜 준다는 건데 첫 번째가 집을 사. 야, 이건 뭐 집을 사기 위해서 해지하는 건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택,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퇴직을 했다. 이 퇴직을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가입자 청년이 폐업을 했다. 이것도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이주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지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해외 이주해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다 뭐 저 아는 분도 캐나다 밴쿠버 살면서 여기에 있는 뭐 그죠? 뭐 연금도 다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어쨌든 해외 이주하면은 이제 생활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인 상황. 그 다음에 장기 치료를 요할 정도의 질병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다 특별 중도 해지의 사유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추가가 된 게 뭐냐면 혼인과 출산입니다. 혼인과 출산. 그러니까 혼인과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이내지만 내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런 경우에도 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추가가 돼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영, 그러니까 병역이죠, 병역. 병역 이행 청년 같은 경우에 가입을 지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득 기준 연도가 원래 전전 연도나 직전 연도에 군복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입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34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전전 연도나 직전 연도, 그러니까 소득 기준 연도가 전전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군 복무를 했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5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솔직히 좀 공감을 해요. 5년은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청년들이 독립주거 생활을 하다 보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전세로 옮겨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유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3년만 유지하거나 아니면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경우에는 만약에 청년 도약 계좌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저축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과 동물이 둘 다 오늘을 살죠. 현재를 살죠. 그렇지만 동물은 오늘만 살지 않습니까? 동물이 뭐 미래를 계획하겠어요? 인간은 그러나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도 미래를 계획합니다. 필생TV 여러분 까마귀, 청설모, 원숭이 이 동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물들은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까마귀는요. 지금 오늘 먹이가 생기잖아요. 숨겨놔. 이게 무슨 얘기? 오늘만 사는 게 아니겠대. 내일도 살고 내일 모레도 살고 다음 달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설모 이거 저축을 해요. 그 다음에 원숭이는 심지어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고구마 줬더니 씻어 먹고 그 다음에 막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심지어는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를 계획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동물도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동물도 공금의식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 나한테 주어진 먹이지만 이게 나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미래에 나한테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 소비하지 않고 미래에 저장한다, 저축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저축을 하나도 안 한다. 미래는 모르겠네.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돈 쓰기도 그냥 급해 죽겠네. 그러면 저는 까마귀, 청설모, 원숭이 이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떠넘겨 주는데 이거를 안 삼키고 뱉겠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청년 도약 계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굿 네임이다. 굿 네임이다. 이름 잘 지었습니다. 옛날에 청년 희망적금 이거보다 훨씬 좋아. 왜 그러냐면 청년 희망적금은 왠지
희망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커다란 이름을 집어넣은 거야. 아니 이거 적금 하나 들었다고 막 없던 희망이 막 생기고 이런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촌스럽게 희망 적금 이러니까 혹시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 희망 계좌가 아니라 뭐야? 청년 도약 계좌. 이게 무슨 얘기야? 뭐 70만 원 적금 든다고 막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막 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뭔가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 뭔가 청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정말 디딤돌을 좀 지원해 주겠다. 너무 이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청년 도약 계좌. 저는 정말 굿 네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시간, 곧 미래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년 도약 계좌 망설이고 계셨다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